다음으로는 한국반려동물신문 정우열 편집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반려동물신문 정우열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그 토론이 반려동물 보호보다는 반려동물 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통합 지원 관련 쪽에 방점이 원래 있었었는데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동물 보호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긴 하지만 오늘 토론의 주제를 생각해서 저는 산업 육성 쪽에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을 발전 육성시키려면 어린 아이를 기르는 부모를 주요 고객으로 생각해서 만족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기를 만족시켜야 되느냐, 이런 숙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기도 만족시키고 엄마도 만족시켜야 그 산업이 발전하고 그 기업도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책이, 반려동물 관련한 정책이 지향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는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그 위상, 아까 뭐 도덕적 존재, 뭐 그런 교수님 말씀처럼 반려동물을 단순히 그냥 예전의 애완동물처럼 즉흥적으로, 기분적으로 뭐 유행처럼 데리고 사는 그런 반려동물이 아니라 인간 복지, 사람의 행복 추구의 그런 관점에서 반려동물을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반려동물의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려인들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명 국가로 갈수록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먹고 살만해서라기보다 아무리 문명 물질이 발달하고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 해도 결국 어떤 감정적인 만족, 진정한 행복 이런 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질적인 거로. 그거를 채워줄 수 있는 게 바로 반려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형 어떤 복지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부담이나 이런 걸 경감해주고 권장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이런 국가 정책은 어떻게 보면 국민 복지 정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반려인이 그런 혜택과 뭐 문화를 통해서 그런 행복을 누린다면 또 마찬가지로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듯이 반려인들의 수준 또한 법적인, 정치적인, 규범적인 제도를 강화해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 산업 쪽에서 차원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산업은, 저는 오늘 주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었기 때문에 대상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 업체들은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토론이나 고민을 하지 않아도 순발력 있게 돈 되는 곳에 얼른 들어가서 잘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아주 낙후되어 있고 영세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표준화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금 어떤 제도나 법이나 이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안전장치, 최소한의 보호장치나 안전장치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산업 자체도 최소한도의 어떤 단순히 시장에다 맡길 거 그냥 자유롭게 자유시장 경제 논리로 맡길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처음부터 시작했고 나름대로 그 개별적인 특장점을 가지고 있을 그런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대기업과
대형 쇼핑몰의 어떤 독점적 지위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 체계나 지원책이 우리 정책의 지향점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현상이나 문제점 부분은 앞부분에서 많이 진단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제언을 정책 위반 하시는 분들에게 제언을 드린다면, 아까 우리 김현희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안하신 발제하신 반려동물 관련 산업법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적용 범위가 뭐 다양하게 동물 전체로 확대할 거냐, 뭐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에서 제정되어 있는 햄스터까지 포함한 걸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 고양이로 우선 한정해서 빨리 스타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그 법률들이 많이 미비해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비반려인과의 어떤 그 충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간략하게 명쾌하게 그런 법들을 시행령까지 잘 만들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뭐 단순히 법을 만들고 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선행 조건으로 뭐 통계라든가 통계 시스템 이런 것들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과연 이 법 제정 문제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돼서 언제쯤 되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시급한 거는 어쨌든 규칙이 없다 이 싸움에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표현은 죄송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는 뭐 정확한 룰이 지금 좀 없지 않느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법 체계를 빨리 하고 그다음에 엄격하게 그 집행을 해야 되고, 그 집행하고 관리하고 또 산업을 육성시킬 전담 어떤 기구도 최소한도 뭐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려동물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의 그 눈물겨운 그 투혼을 지원하고 응원해야 맞습니다만은,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면 아까 그 정훈 교수님 말씀대로 그 행동 분석기 그런 아주 참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강점인 IT나 디지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 반려동물 관련 스타트업, 이것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육성하고 그 발굴해 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번식이나 양육, 사후처 이런 관련해서 그 관련 산업들이 막 이렇게 자연 발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의 그 표준화나 인증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그 품질이나 서비스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그 반려동물이 없는 지역이 없죠. 우리나라가 아까 뭐 27.7%, 한 30% 가까이가 실제적으로 반려동물하고 같이 살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다면 우리나라에서 뭐 반려동물 없는 지역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먹자골목처럼 각 지역마다 우선 이걸 처음에 좀 붐업시키는 의미에서 그 반려동물 관련한 어떤 특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반려동물 관련된 모든 산업이다 이런 게 좀 생태계가 집합적으로 있어서 시너지 낼 수 있고, 뭐 그렇게 한번 하는 방법은 어떨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K 문화 컬처 위상이 높아지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 문화나 뭐 상품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반려동물 관련해서도 우리의 그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정부가 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과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뭐 코로나 방역 손실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또 긴급 자금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 관련 그 소상공인, 특히 이런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빨리 신속하게 지원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해서 일단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도 그 페코노미 시장은 엄청 커가고 있고, 그런데 그 종사하시는 산업에 보면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 열악한 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은 모든 부분은 있잖아요. 농림축산부 관련해서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반려동물 산업법이 빨리 제정이 돼서 반려동물을 위한 그 지원을 강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